송영길 대표님이 송영길 대표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송영길 후보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논란이 많더라고. 이게 무슨 그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게 뭐 정청래가 조국하고 단일화를 해주기 위한 뭐 빌드업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제가 요즘 뭐 다른 유튜버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이 정치 평론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상식적 수준에서 못 미치는 이런 수준에, 그러니까 제가 참고할 만한 방송이 없어요. 저도 이제 어쨌건 공부를 해야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공부를 해서 저도 이제 뭐 아이템도 그 참고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다른 유튜브들 보면서 그 방송 뭐 어떤 내용을 하나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유튜브 방송을 안 봅니다 제가.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건 이제 김어준 그 뉴스공장 가끔 봐요. 그것도 전체는 안 봐요 절대. 전체는 안 보고, 제가 이제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어준 브리핑인가요? 그거 정도만 봐요. 무슨 개소리를 하나 이제 감시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 방송거리 없나, 오늘 깔 거 없나, 마치 이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어디 물어뜯을 거 없나, 썩은 고기 없나, 뭐 그런 차원에서 뉴스공장을 이제 가끔 보고, 나머지 방송들은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참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수준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땐.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고 의식의 흐름대로 평론을 하는 뭐 이런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들이 또 시청률은 높아요. 근데 아무튼 뭐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제 방송 댓글을 읽어보니까 뭐 정청래가 김용남을 공천을 해가지고 조국이랑 단일화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정청래 뭐 큰 그림이다. 이게 머슴의 난이라고 몇 번을 알려줘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김용남이 바보입니까? 다 떠나서. 그리고 그 뭐 중앙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라 마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후보 마음이지. 근데 김용남 후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조국을 국회에 금배지를 달아주려고 단일화를 합니까? 아니 그런 걸 평론이라고 하고 앉아있냐고. 한심하더라고. 제가 싹 다 지워버렸어요. 나쁜 영향 미칠까봐. 그런 댓글들이 꽤 달리더라고. 근데 제가 싹 다 지워버렸어. 한심하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머스맨 아니에요, 머스맨. 그리고 문조털레 이유가 맞는데, 얘네들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를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다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그 정청래가 조국하고 뭐 손을 잡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국이 없어지면은, 조국이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제일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이 집으로 갔어.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정계 은퇴를 해버렸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돼요? 조국이 집으로 가면? 누가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이익이 돼요? 김민석 총리가 뭐가 이익이 왜 돼? 조국은 어차피 망했는데? 있으면 더 좋아. 누구한테 이익이 돼? 근데 확실히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청래인 거야. 조국이 죽으면 제일 큰 정치적 이득을 보는 건 조국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정청래가. 조국이 사라지면 왜 정청래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털레반들이 어쩔 수 없이 정청래를 밀어야 되잖아, 이제. 그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아무튼 뭐 송영길 후보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뭐 또 세게 이 머슴을 이제 때려잡으려고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도련님도 보내버린 정청래를 견제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준 게 아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이 확정이 됐죠. 자, 그런데 정작 전략공천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공천을 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준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는 것이고 100볼을 양보해서 계양구를 안 준다면 연수구라도 줘서 인천 안에 있게 해야지. 만약에 계양도 안 주고 연수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있었겠죠. 자,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이 공천받은 건 그 지도부의 결정보다는 당원들의 뜻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곤 하죠. 다만 이제 동시에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견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송영길 후보가 이제 원내 진입을 하면 정청래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생각들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오는 8월 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이 우선이고 당선 이후에 그 출마 여부는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송영길 후보는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뷰에서 지금은 엄연히 이재명 시대고 집권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며 이른바 명청대결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당 대표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거짓말, 제가 박시영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 유튜브에서 쇼츠로 얼핏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박시영이 이 설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그 박찬대 의원이나 그 김남준 대변인을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박찬대 의원이 박남춘을 그 연수에 고집을 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게 이제 찌라시로만 끝난 게 아니고 박시영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에서 대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송영길을, 공천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분들도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박찬대 의원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왜 박찬대 의원이 왜 견제를 해요? 뭐, 인천에서 골목대장 하고 싶어가지고 견제를 해요? 그리고 송영길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한다고 뭐 박찬대 발목을 잡습니까? 아니 박찬대랑 송영길이랑 경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아니면 박찬대가 무슨 뭐 대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송영길을 보내버리고 박찬대가 야 내가 대선 후보 될 거야 뭐 이런 욕심이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볼 때 그런 욕심이 없어서 박찬대 의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어쨌건 뭐 정치인은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 그건 분명히 맞아요. 이제 권력 의지만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문제죠. 근데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확실하게 권력 의지가 있었잖아. 근데 그 권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나는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이 권력 의지의 원천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뭔가 내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나한테 권한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할 권한을 달라. 나는 일이 하고 싶다. 이런 권력 의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제가 지금 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좀 그렇고 이 권력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거야. 예? 좀 욕심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 7호님, 속 시원하면서 재밌기도 한 평론 감사합니다. 매일 방송하시려면 꼭 목 관리 잘하세요. 예. 제가 좀 목이 좀 약해요. 근데 소리만 안 지르면은 뭐 밤새도록도 방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권력 의지가 너무 없는 게 정치인으로서 좀 단점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인물인데, 아니 뭐 때문에 본인이 송영길을 견제를 합니까? 송영길을 견제할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박남춘을 공천하려고 이리 간보고 저리 간보고 심지어 뭐 찌라시까지 돌리면서 박찬대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이 그 개양을을 계속 언급을 하신 이유도 그렇게 강하게 의지 표현을 안 하면은 정청래가 연수도 안 줄 게 뻔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김남준 대변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송영길 자리를 뺏으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김남준 대변인이 송영길 자리에 지역구에 본인이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똥배짱으로 정치신인이 송영길 지역구에 알박기를 하겠어요. 예? 복만삼님, 까왕님도 저에게 웃길 권한을 좀 주세요. 예. 저는 권한은 무한대로 드렸어요. 예? 권한은 우리 복만삼님께 웃길 권한은 무한대로 드렸어. 마음대로 하셔도 돼, 여기서 뭐를. 근데 권한을 줬더니 일을 안 하잖아 지금. 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우리 국민들이 권한을 줬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복만삼님을 믿고 우리 국민들처럼 복만삼님께 무제한에 제가 권한을 드렸어. 마음대로 웃겨봐라. 웃길 수 있으면 한번 웃겨봐라. 못 웃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권한을 줬는데 일을 못하는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건. 뭐 정청래 비슷한 거지. 예, 농담이에요. 예, 요즘 또 그런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 예? 제가 복만삼님을 너무 막 다룬다. 뭐 이런 좀 평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복만삼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복만삼님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복만삼님 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줬잖아. 그럼 지금부터 웃겨봐. 예? 지금부터 웃겨봐요. 제가 무제한의 권한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웃겨봐 그럼. 예? 마음껏 웃기게 웃길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힘차게 웃겨봐요 한번. 예? 자, 아무튼 원래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는 정청래가 뭐 송영길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뭐 벌어진 일이지. 김남준 후보가 무슨 자기가 용가리 통뼈라고 거기서 욕심을 내겠어요. 이거는 저는 다 조율이 된 거라고 봐요. 이미 송영길 후보님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김남준 후원회장을 지금 송영길 후보님이 하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김남준한테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송영길이 후원회장 하잖아. 뭐 둘이 감정 있으면 후원회장 하겠어요. 이제 사전에 다 조율돼 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박찬대 인천시장 애초부터 출마하기 전부터 박찬대 인천시장 계양을 김남준 그다음에 연수 송영길 이렇게 이제 판을 다 짠 건데 정청래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여론에 압박을 한 거죠. 여론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이 영리한 거죠. 송영길 후보님이 영리한 행보를 한 거예요. 정청래가 송영길 공천 안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당대표를 지금 출마해야 되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수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저는 송영길 후보님은 연수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김남준이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김남준을 밀어내고 본인이 계양을의 공천을 받고 만약에 연수 나가서 김남준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만약에 벌어지면 그거 송영길 대표님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제가 본인한테도 안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송영길 대표님이 계양을로 나가는 거는 본인한테도 나중에 이게 정책 데미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님이 이제 연수로 나가고 계양에서 김남준이 좀 안정감 있게 당선이 되고 이게 이제 모두 윈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군만마죠. 우영길 좌남준 아니야 지금. 양쪽에 날개 달고 선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지금 너무나 고맙지. 그러잖아요. 지금 연수하고 계양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박찬대 후보가. 그래서 양 날개를 송영길과 김남준의 양 날개를 달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왜 송영길을 견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정청래가 견제를 한 거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소영길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죠. 예. 근데 저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이제 나오는 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소영길 대표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 소영길 후보님이 지금 당대표를 또 한 번 했고, 당대표를 또 해야 될, 지금 절박한 이유가 없잖아.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은. 김민석 총리가 어쨌건, 인지도 면에서건, 예, 지금 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최선의 카드를 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친명 정치인들 중에 김민석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김민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야, 나 김민석 꼭 필요하다. 김민석은 그냥 총리로 말뚝 박아라 5년 동안. 뭐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은 만약에 김민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1년 가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 제일 짜증나는 사람은 우리 당원들도 정청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만은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에요. 지금 뭐 지지율도 높고 또 뭐 비서실장이나 총리도 장관들도 다 일을 잘하고 있어서 진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예? 자꾸 시끄러운 소리 나오고, 예? 일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당대표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무슨 뭐 도박을 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봐요. BYC님, 털 뽑고 5년, 6년 털목민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인자 정착지를 찾았다. 아, 야, 이 5년, 6년을 털목민 생활을 하셨어요? 왜 저를 못 찾았지? 제가 그래도 3, 4년 방송을 했는데, 뭐, 뒤늦게나마, 광명을 찾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론조사 나왔어요. 차기 대권주자, 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12.4, 김민석 11.1, 조국 10.3이 나왔어요.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동훈 12.4, 김민석 11.1, 조국 10.3, 장동혁 9.6, 그 다음에 강훈식 9.0, 정청래 8.8, 황교안 3.7, 이준석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총리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김민석 총리가 제일 경쟁력이 있고 어쨌거나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청래하고도 이제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요즘 당대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아직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님이 당대표를 출마할 경우에는 양자 대결에서 정청래를 못 이겨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정청래를 이기는 후보가 친명 중에는 김민석 총리 한 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 후보가 이제 당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는데, 송영길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카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다라는 걸 아예 전제조차 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이기는 당대표 선거를 해야 돼요. 지면은 끝나는 거야.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한다? 이거는 국민주권 정부가 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확실한 카드, 최선의 카드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로서는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민석 총리가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김민석 총리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출마를 하는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등 떠밀 거라고 봐요.
등 떠밀어서라도 내보낼 거다 지금. 정청래 스트레스 때문에 김민석이 아무리 총리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 떠밀어서라도 지금 내보내야 될 상황이고, 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출마를 한다라면은 송영길 후보님은 당대표 출마 안 할 거예요. 뭐 둘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둘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김민석이 당대표를 나오면은 송영길은 이제 뭐 입각을 하는 것도 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김민석과 송영길이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분석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조지리가 집으로 가면, 조국이 집으로 가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 조국이 지금 뭐 당 지지율은 1%대가 나오긴 하는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진보 민주 진영에서 2위예요. 2위. 그 다음에 정청래가 8.8%야. 근데 조국을 미는 이 10.3%는 이거 털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그 시청자들, 털레반들이 조국을 밀잖아. 그러면은 조국이 집으로 가고 사라져 버리면은 이 10.3이 어디로 가겠어요? 김민석한테 가나? 강훈식한테 가나? 뭐 일부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조국이 집으로 가면은 이 10%의 대다수는 정청래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청래와 조국의 지지율을 합치면은요. 정청래와 조국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19%가 나오지? 19.1%가 나오지? 19.1%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가 1위가 돼요. 1위. 그죠? 조국 지지율을 정청래가, 조국이 여기서 빠지고 조국이 이제 평택에서 나락으로 가는 바람에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끊어지고, 조국 지지자들이 그러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 제일 많이 이동할 곳이 정청래라는 거야. 제 얘기는. 그러면은 정청래는 단숨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강훈식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지만 조국만 빠지면, 조국만 보내버리면은 정청래가 1위가 돼. 털레반을 자기가 다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문씨 집안을 먹는 거야. 제가 그래서 머스맨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조국을 키워줄 이유가 없어요. 뭐 김어준이 정치가 참 비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얄궂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볼 때, 김어준이 볼 때는 정청래가 참 비정한 거야. 정청래가 조국 대권 가도에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김어준은 정청래를 당대표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 김민석 디스하면서 정청래를 열심히 밀었잖아.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려고 정청래 연임을 하기 위해서, 밀어주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토끼몰이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열심히 여론조사하고 뭐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가면서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청래를 믿고 정청래가 조국을 대권으로 밀어줄 거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지. 근데 정청래가 곡간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죠? 김어준이 그지? 오판을 해가지고 정청래한테 곡간 열쇠를 맡긴 거 아니야? 머슴한테. 근데 머슴이 곡간 열쇠 쥐니까 눈깔이 뒤집히지. 눈깔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집안의 곡간은 다 내 건데 이제 내 맘이지. 이번 기회에 문씨 집안까지 내가 다 먹어보자. 저 모자란 조국만 보내면은 문씨 집안 재산은 다 정청래께 되잖아. 그래서 김용남하고 아니 원래 둘 중에 한 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광재 아니면은 김용남을 공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광재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이광재 본인이 이제 증언을 한 얘기잖아. 이광재한테 먼저 제안을 했잖아.
평택에 나갈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건 뭐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 이광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같은 친문인데 조국을 본인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왕자 어린님 언제나 오르고 정확한 정치평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재를 보내려고 했다라는 건요 진짜 잔인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 김종서의 손으로 그죠? 단종을 죽여라 뭐 이런 정도의 잔인한 정치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처음에 그 정청래가 평택에 공천을 하려고 했던 건 이광재였잖아요. 이광재. 친문의 손으로 친문의 후계자를 세자를 목을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조홍래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무슨 뭘 약속 대련이래. 약속 대련은. 그럼 처음부터 이광재 얘기는 나오지도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광재가 됐건 김용남이 됐건 정청래는 조국을 확실히 보낼 수 있는 카드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조국을 확실히 보낼 수 있는 카드를 준비를 한 거다. 근데 이제 이광재가 본인이 자기 손으로 조국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친문 세자를 그래도 나름 친노 친문의 좌작이라고 하는 이광재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조국을 죽입니까? 그거는 할 일이 아닌 거지. 전 진짜 정치적 도의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 출마를 하게 된 거지. 근데 김용남이 뭐 후보 단일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김용남이 지금 누구한테 양보를 할 상황이야? 본인 코가 석찬데? 이제 갈 데도 없어, 김용남은. 여기저기 다 거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민주당까지. 근데 여기서 뭘 조국한테 양보를 하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정계 은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김용남도 배수진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서로 배수진인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싸움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인 거야. 먼저 핸들 꺾는 놈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김용남 의원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둘이 무슨 정청래가 뭐 후보 단일화 쇼를 한다? 저는 그런 일 안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맨날 그런 그 희한한 소설 쓰다가 헛발질하는 거 아니야. 이 정세를 과학적으로 읽어야지. 그냥 뭐 문조털레유라 그러니까 다 원팀인 줄 알고 원팀 그런 거 없어요 정치판에. 니들이 정치를 뭘 알아? 정치판에 무슨 원팀이 어딨고 의리가 어딨어.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해. 조국한테 조국이 소중한 거고, 그 정청래한테는 정청래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자기 살 길 찾는 게 다 정치야.